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자, 예진 씨, 저는 네. 요즘에 그 역사학자가 된 것 같아요. 역사학자요? 네. 예전에는 그 세계사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뭐 남의 나라 얘기 이러면서 그냥 그치. 넘어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좀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은 이제 제가 그걸 좀 술술술술 좀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요거 조금 여자들한테 어필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오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은. 그건 비잔틴 제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렇지.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얘기했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 들어가서 검색.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또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과거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17년 6월 21일 사드 기지를 불법 촬영하다 추락한 정체불명 무인기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 사드 기지를 불법으로 촬영한 건 언제였나요? 이 사건은 같은 해 6월 9일이었는데요. 네.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어요. 국방부는 지난 6월 9일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견 당일부터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 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하였습니다. 무인기의 비행일자는 5월 2일이었는데요.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해 총 5시간 30분 동안 왕복 490km 정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서 회항한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의 추락 지점에서 중단돼 우리 군에서 발견했던 건데요. 국방부는 이 상황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대남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면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됐을까요? 6.25 전쟁을 휴전하기 위해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이 1953년 쌍방의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체결한 협정인데요. 그 내용으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을 완전히 정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행동이니까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맞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싸움을 일으킨 건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4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으로 규정된 법인데요. 이 법에 입각해 농지를 분배함으로써 농가의 경제 자립을 형성하자는 취지로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땅을 가질 수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일단 정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땅을 몰수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유상 분배를 할 목적으로 농지를 다 사들인 건데요.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이 과연 잘 운영이 됐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농지개혁법은 1950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뤄졌고 또 관계된 서류가 사라져 대상 농지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간첩대책본부는 6월 21일 북한교대 무장간첩선 한 척을 격침시키고 9명을 사살, 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0년 6월 21일 해군에서 서산 앞바다로 침투하던 북한 간첩선을 격침했습니다. 이 격침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딸린 열도인 경렬비열도에서 12일 만에 성공한 건데요. 북한 간첩선은 해군에 의해 인양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에 북한에서 종종 그 우리 해역으로 침투를 강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1970년대 후반에 그 서해안 일대는 간첩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납치되고 실종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마 북한의 소행은 아니었겠죠?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1978년 군산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이들은 모두 간첩에 의해서 강제로 납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강제 납북은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당시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진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북한 간첩선은 전장 9.7m, 폭 2.8m, 높이 1.5m로 5.5톤가량이었는데요. 강한 엔진을 3개나 장착했고 우리 어선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장 어선 표시까지 해 치밀함을 갖췄는데요. 하지만 우리 해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해군 부대는 해난 구조함 2척과 소해함 2척, 심해 잠수사 50여 명을 동원해 작업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8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습니다. 와,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맞아요. 당시에 장마철로 파도가 심하게 쳤고 조류도 셌고 또 기상 조건이 나쁜 악조건이었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결국은 인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간첩선은 조류가 심한 탓으로 격침 지역에서 100m 정도 이동해 있었는데요. 작업 6일 만에 선체를 올렸고 해군의 선박인 구미호에 실려 인천항으로 운반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6월 21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5년 인천의 프로야구팀 산미 슈퍼스타즈가 마지막 경기를 펼쳤습니다. 아, 저 이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또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 부산. 이때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랑 대결했던 걸로 들었는데 맞죠? 맞아요. 네. 산미팀이 초창기에는 대단한 활약으로 그 도깨비 팀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마지막 경기에서는 안타깝게도 롯데 자이언츠에게 16대6 대패를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98년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 150점이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 저 진짜 윤동주 선생님의 그 작품들 정말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혹시 어떤 작품이 공개가 된 걸까요? 네,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시와 동시 육필 원고 8편이 새로 공개됐는데요. 이와 함께 그 유명한 서시를 비롯해 그가 생전에 남긴 육필 원고 150점, 소장 도서와 메모, 신문 스크랩 등이 처음으로 일괄 공개되면서 일제 암흑기 비운의 시인 윤동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